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가 나와도 수도권의 2.5단계를 2단계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시작하죠. 이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100명대여도 낮출 수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이유를 듣는 걸로 좀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님은 찬성입니까? 반대? 예, 저는 찬성입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반대입니다. 예. 신상진 위원장님? 예, 저는 조심스럽게 찬성합니다. 예, 찬성이죠.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 박상인 교수님? 네, 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요. 예. 조심스럽고 기본적이지만 어쨌든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반대를 하셨고 세 분은 찬성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요.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홀로 반대하신 이재갑 교수님 먼저 반대 이유를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 자체가 100명 이상, 사실 말이 100명이면 150명대가 계속 환자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고, 또한 두 번째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가 넘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집단 발병들이 소규모 집단 발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병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 자체가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아직도 지역 사회 내에 아직까지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 부분이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완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또는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긴 꼬리처럼 아주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고삐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신 신동근 의원님께 예, 저는 이재갑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또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거리두기가 잘 실현되고 해서 1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추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대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100명대면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려와서 약간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저희가 거리두기 2.5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12개 지금 영업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주말경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심스럽게 찬성하신 신상진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 왜 100명 유지 이렇게 되는 데서 왜 단계를 낮추려고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 방역 대책이 이 단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 쪼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이 감염병 코로나 이 전략 대응이 상당히 원칙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중히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찬성의 이유는 지금 100명이지만 사실 이것을 종식시키지 못할 바에는 사실은 그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 병상, 치료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충하느냐, 또한 방역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150명, 200명으로 오르면 또 이제 2.5단계 또 3단계로 또 올릴 겁니까? 또 만약 50명으로 떨어지면 1단계로 또 거리두기를 내릴 겁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너무 이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사실은 검사를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전 국민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 다 하기 어렵다면 전국 표본 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실태를 좀 우선 정확히 알고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정부의 방역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전략을 짜야지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가야 종식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망률 낮추고 위중증 환자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게 최고의 핵심이고 예. 또 감염을 아주 만연되지 않게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둘 것인가. 이것이 과연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가. 그렇다면 1단계로 낮추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준을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저도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상인 교수님께 이재갑 교수님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만들어진 게 올 봄인데요. 올 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 비율이 20에서 한 25%를 오가는데 이것은 사실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들이 퍼지면서 상당히 감염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서 정했던 봄의 기준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준과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부터 추석 한 2주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일 확진자 수는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명이니까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50에서 100 봄에 정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감염 불명 한 20에서 25%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인 집단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지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재생산 지수가 1m로 떨어졌다는 것들 이런 걸 또 고려하면은 1단계 기준에 또 가까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봄에 만들었던 그 기준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예. 특히 2단계, 2.5 단계에서 많은 금지들을 했던 것들이 합리적인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느슨한 것들은 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0인 이상 그 실내 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 같은 경우에 50인 손님을 받아요. 근데 큰 식당들 보면은 거리를 한 식당 테이블 사이에 2m 이상을 두고 띄엄띄엄 앉아서 50인을 수용합니다. 근데 작은 식당을 가면은 다닥다닥 앉아서 식사를 해요. 자, 그러면 식사하면서 사실 감염 위험이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환기를 제대로 시켰을 때보다 과연 낮을까? 지금 근데 거꾸로 지금 금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식당들 같은 경우에 꼭 50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테이블 간의 거리가 2m 이상 되면은 50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앉을 때 아크릴판 지금 같은 것들을 예. 설치하게 하고 식사 중에 대화를 가급적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그런 효과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감염 지금 2단계, 2.5 단계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금지 조치들을 저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께 반론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열린 데도 있고 사실은 조금밖에 모이지 않지만 좀 제한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좀 논의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는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증 환자들이라든지 중등증 환자들이 이미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입원하는 사람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160명이 넘은 상태고 저희도 뭐 좀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넘어가면서 지금 다 인공호흡기 달기 시작하고 또 뭐 일부 환자는 에크모를 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중환자들은 한 번 발생하면 2주에서 3주 또 길게는 거의 한 달 정도 병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중환자 병상, 그러니까 수도권 중환자 병상도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전국 단위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있는 시설이 없는 곳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를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그중에서 중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또한 그렇게 되면 중환자 치료에 상당한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확진자를 줄여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완화를 시켰을 때 미국의 4월, 5월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실제로 4만 명, 5만 명 발생했다가 10,000명쯤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안정됐다 그러면서 경제 오픈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거든요. 락다운도 이제 완화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확진자 증가돼서 현재 많을 때 7만 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낮추게 되면 지금 150명대로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이나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또한 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조금만 중환자가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강하게 아직도 2.5단계, 2단계를 낮출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단계를 낮추려면 낮췄을 때 다시 감염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 증가, 환자 증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이 치료 역량이 확보가 돼 있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부에 제가 조금 쓴소리 하게 되면요. 7월 달에도 이 그전에 일반 병상을 감염병상, 음압병상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여러 민간 병원에서도 만들어 확보해 놨다가 7월에 환자 수가 적어지니까 정부에서 그 일반 병상으로 다시 돌려라 해서 또 많은 또 병원들이 일반 병상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왜 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 그건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그 단계를 낮추는 거에 우리 조건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건은 그 낮췄을 때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치료 시설이 격리 치료 시설이라든가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조금 약간 이게 좀 조금 줄어든다 하는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많은 민간 병원 협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감염병상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계는 좀 낮춰 나가는 그래 국민이 안심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안 해놓고 단계만 낮춘다 할 때 우리 이재갑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가 확 늘어나면 지금 환자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이 꽉 찼습니다. 예.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확 늘어나면. 단계를 낮춘다는 의미가 1단계로 가자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2.5단계 들어온 거에서 2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5단계, 2단계 지금 미리 정해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감염자 숫자를 절대적인 거 줄이는 것보다도 고위험군 감염자를 줄이는데 더 집중을 방역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더 스마트한 접근을 할 만큼 저희가 많은 정보가 이제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테스트할 때 방호복을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독을 다 하고 그리고 방호복 다 갈아입고 한 사람 테스트하고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테스트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정말 감염이 더 확산이 되거나 하면 어쩌지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실험들을 했다고 그래요. 실험을 해서 그런 방식인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서 예.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들 자체가 지금 한번 리뷰할 때가 됐다. 우리가 에비던스, 증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병상 늘리는 문제도 지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OECD에서 1인당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만 의존해서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적정한 유인을 줘서 병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늘리는
정책도 병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봄하고 달리 이재갑 교수님이 이제 꼬리처럼 길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2.5단계를 지금 1주, 2주 더 한다고 그러면은 봄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무증상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에서 25%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면은 새로운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환자가 많이 나와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거기에 적정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사회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K-방역 시스템을 잘 가동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봉쇄를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해왔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보면 이제 5월 달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약간 좀 증가된 그런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말하자면 초에 비해서 말이 한 거의 10배 가깝게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죠. 물론 그건 이제 휴가라든지 또 8.15 어떤 강북적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만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처럼 K-방역이 잘 작동이 된다면 저는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상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부가 우리 감염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